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부동산 방송이나 경제 TV 또 신문 보시면은 서울의 주택 가격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약보합 내지 또 투자하신 분들이 과연 투자 시기가 바로 지금 설 지나서 투자하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한 1년간 서울의 부동산 시장 관망하신 이후에 적점 매수하시는 게 좋은지 전문가도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분양권 시장 자체가 연말에 12월 11일 대책 이후에 소강 상태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도 작년 기준보다도 약 5% 이상 청약률이 높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의 새 아파트나 또한 서울의 우량한 지역의 공급이 중장기 이후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아직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실소유자 위주로 많이 청약을 하시지만 또한 1주택자 갖고 계신 분들도 가점 범위 밖에 청약 자격이 되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 아닌 유주택자는 쉽게 청약받기 어려운 게 서울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정비구역 쪽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할 곳도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거나 방송 이후에 세미나 참석하시면 그런 부분까지 안내해드리고요. 여러분의 고민 상담 충실히 해드릴 테니까 본 방송 적극 시청하기 바랍니다. 방송 시 부족한 내용은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 상담까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8강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고수비급 주요 내용은 올해입니다. 2019년 분양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권 시장이 작년 12월 11일 분양권 청약시장 개편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지 않겠나. 그러나 청약시장이 그 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올해 1월이나 상반기 분양단지에서도 상당히 높은 청약률이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바입니다. 그 이유는 신규 아파트에 그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현재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은 청약시장 자체 분양가 규제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청약 규제에 따른 원가 계속 지금 오픈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변 아파트보다 어떤 시세 가격에 메리트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청약시장은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겠나. 그만큼 풍선 효과라 보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금융 자본에 투자하시기 어려운 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에 올라갈 소지가 있으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청약이나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생각, 우려는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규제에 따라서 공급이 없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그 투자 종목 중에 하나 청약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강에 앞서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서울 정비사업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물건지도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재건축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서울의 우량한 지역에 택지 조성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신규 아파트 대단지 공급할 곳은 재개발지 또 재개발지 중에서도 뉴타운 쪽에 관심을 가지면 미래 시장에 투자 가치는 있지 않겠나. 저희 세미나 오시면 그런 분도 안내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매도 매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 포함해서 월목금 오후 2시도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한테 이 사전 예약 받았고요. 또 정확한 위치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입니다. 본 도표는 이제 서울 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도표화시킨 건데 2017년도 12.9대 1이고요. 작년은 무려 2.4배 상승한 30.5대 1 서울 청약시장이 상당히 뜨겁고 또 최고 단지 같은 경우는 90대 1 이상의 1순위자가 몰렸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청약시장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전국 평균보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지방의 부동산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나 여러 가지 분양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격차는 상당히 벌어지지 않았나.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는 추가 공급이 없으면 기점을 정확히 산정을 못해서 그렇지 어느 시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택시장 그 청약 시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의 뉴타운이나 재건축 지역의 일반 분양 단지 수에 비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작은 부분도 있지만 서울의 주요 지역의 아파트 공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최근에 헬로시티 입주 포함해서 강동발 아파트 분양 물량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약보합세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양 물량이 전세화가 다 이루어지면 또 어느 순간에는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서울의 분양 아파트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변 아파트보다도 많게는 한 70% 이하 가격이 이렇게 분양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 2019년 이후에도 그런 곳에 실수요자 포함해서 어느 정도 투자 자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이 더 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고요. 서울 도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일시 청약제는 30대 1,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서울에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2018년도에도 많이 올라간 그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에는 적용됩니다. 또한 그 허구 보장이 안 되죠. 일단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보다 그 10% 이하로 분양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당첨되는 순간에 청약에 당첨되는 그 순간에 많게는 수억, 적게는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늘어나지 않았나 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청약 개편이 12월 10일 날 됐습니다. 11월 이후에 그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전문가나 발표한 입장에서 당연히 무주택자 우선주의 하다 보니까 청약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단지 같은 경우도 오히려 35대 1 정도 되는 그런 그 청약률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여력이나 또한 공급 자체가 중장기 바라봐서는 그 많이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이 계속 갖고 계신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청약 시장도 일반 분양 아파트와 같이 양극화가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또한 지방하고의 어떤 격차, 또 서울에서도 그 전에 계속 올라갔던 곳이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결국은 또 그곳이 여러 가지 주변 아파트보다 청약 시장 가격 자체가 분양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곳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또한 서울의 중요 단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는 약 7만 3천 호 정도가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그 청계 센트럴폴의 1순위가 무려 33대 1, 유례 첫 분양한 곳이죠. 131대 1에 올 1월 달에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자금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실소유자 분께서는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갈망, 새 아파트에 대한 요구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청약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반기에 역삼동 개나리 4차,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개포 주공 4단지 같은 경우 자본이 있으신 분이나 청약 점수가 되신 분들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반기에 약 한 2022년도에 12,000호 정도 들어오는 곳이죠. 둔촌 주공아파트 포함해서 청량리역 주변이 상당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그 사구역이죠. 사구역에 롯데캐슬 아파트나 동부청가 자리에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지만 워낙 청량리 역세권에 붙어 있고요. 또한 청량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갖고 투자 청약에 관심 많이 가질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신길 3구역이나 장인 7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그 재개발 지역입니다. 뉴타운 지역에 새 아파트가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의 아파트 못지않는 가격 상승력이 있지 않겠나 보고요. 또한 신림동의 강남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올해 안에 그 청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니까 이런 곳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시고요. 다음은 청약 가점제 그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주택 기간은 32점이고요. 부양가족 35점, 가입 기간 70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따라서 점수가 서울의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5점 정도 이상 돼야지 그 커트라인이 되지 않겠나. 평균이 한 69점, 70점 정도 계속 점수가 지금 그 정도 되셔야지 안정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점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시면 8.2 대책 이후에 재당첨 금지 기간도 있고요. 또한 또 그곳에 이렇게 투자하시면 여러 가지 대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이런 점수 계산을 아파트 투유 통해서 정확히 계산이 이루어지니까 미리 투자하시기 전에 임장활동과 더불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갖고 청약에 신청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청약 가점제 확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12월 11일 날 대책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인 유주택자는 청약 시장을 접근하기 어렵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작은 집 갖고 계신 분들이 큰 집으로 늘리고 싶은 그런 어떤 요구 자체도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실수요자가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그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점수가 낮기 때문에 청약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유주택자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넓은 평으로 이렇게 넓혀가고 싶은데도 투기 목적 아닌데도 접근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가점제의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상가나 토지가 많아도 그 주택에 무주택, 유주택을 주택 소유로 이렇게 보니까 재산의 어떤 이런 상가 토지 많은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 안 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수요자한테 그만큼 불리한 부분이 가점제에서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당첨되면은 너무 허그나 또 분양가 상한제 여러 가지 그런 요소 때문에 당첨되는 순간에 너무 시세 차익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나 유주택자한테는 상대적으로 어떤 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소형 평형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녀가 그 늘어나는 만큼 주택을 넓혀가고 싶은 분들 계십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거주하신 분들이 좀 환경이 좋은 아파트로 넓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약 시장에 지금 몇 년째 그 부금을 붓고 계신데 이런 그 새로운 개편된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가점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개편된 그 주택 청약제도입니다. 작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인데 일단 기존의 그 주택경은 등기 입주 시에 입주 등기를 하시면은 그 이후부터 주택수를 이렇게 간주했었는데 그 1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런 부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해당자 같은 경우는 불이익당할 경우도 있으니까 단 이제 미분양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최초 미분양 계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권 같은 경우도 주택 수익으로 간주 안 된다. 이런 부분 아실 필요 있겠고요. 또한 그 75%그 전에 12월 11일 대책 이전에는 과열지구 같은 경우 85평 이상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 추첨제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첨 물량의 75%까지도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유주택자한테는 청약시장 접근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그 청약 당첨된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지 처분하지 않으면은 당첨이 무효된다는 그런 부분을 꼭 그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신혼기간 중에 기존에는 그 청약 신청이 들어서 그 공고되면은 그 당시에 본인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택을 안 갖고 있으면은 무주택으로 돼서 신용 특별 공급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보유하셔도 처분하셔도 당연히 그 당첨할 수 있는 청약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로 제외된다는 부분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개편된 주택청약제도 다음 내용입니다. 무주택 세대원 배우자도 민전주택 특별공급 시 청약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그간은 무주택
주택의 세대주만 이런 청약 가능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주택 소유 직계 존속 부양가족 가점제가 배제됐습니다. 그 로또 당첨되신 분들 강남권 같은 경우는 부모를 이렇게 어떤 금수저의 부에 이동이 됐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주택이 모시고 있으면은 노양 60세 이상 3년 등기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산이 있는 자녀들한테 이런 혜택까지 주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점 배제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전매 제한 사항 공급 계약 시에 표시를 의무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했던 그 계약서 자체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 시장 하실 때는 좀 더 면밀히 이렇게 체크하셔갖고 청약 신청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고요. 또한 분양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이렇게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특히 그 여러 가지 택지 지구 같은 경우 신청할 때는 그만큼 본인의 가점이나 여러 가지 보셔갖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다. 당첨되면 8년간 전매가 어려운 부분까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택청약제도 개정 이후에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는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청약이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어떤 여러 가지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나 서울에 인접해 있는 택지 지역에 신청을 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청약제도가 계속 많이 그간 바뀌어 왔습니다.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청약통장을 당첨되기 어려우니까 그 청약통장을 해체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다가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면 또한 그 유주택자 같은 경우도 청약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유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고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중대형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형엔 여러 가지 그 자본이 부족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당첨되셔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당첨을 꺼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요. 또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신혼 희망타운 쪽에 이번에도 유래하고 평택 고덕 신도시에 고민이 되는데 우량한 입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점수가 되시면 이런 쪽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청약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고요. 다음은 그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신 후에 청약해야 됩니다. 당첨되시면 8.2 대책 이후에 같은 경우는 5년간 재당첨되거나 아니면 전매 제한 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규제 지역 이에 보통 이번에 여러 가지 투기가일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매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규제 이해 지역에 짧은 전매 제한 기간을 이용해서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입지가 떨어지면 나중에 전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상기할 필요 있고요. 또한 자산가나 어느 정도 실거주 목적이 있는 분들은 서울 뉴타운 입주권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한 점수가 낮거나 여러 가지 주택지지만 새로운 집으로 넓혀가기 어려운 것 같은 분들은 소액으로 재개발 초기 단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 부족한 부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무료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서울 정비 사업지 투자 요령을 안내해 드릴 거고 여러분의 고민 상담도 충실히 해드릴 예정입니다. 부족하신 분이 있으면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세미나 장소도 안내해 드리고요. 여러분의 고민 상담도 철저히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